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도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녹록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힘겨운 그런 흐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어차피 CPI가 부담스럽게 표출이 됐죠. 41년 만에 8.6% 사상 최대치 그러한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전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금요일에 마감을 해줬다는 거고요. 재차 오늘 뭐 전저점이 이탈된다 할지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직접 가겠다. 그런 내용의 부분은 일단 어찌됐건 정부 차원에서 또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물가를 잡아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미국 증시의 흐름 대비해서는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방어를 해왔었다는 것에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개별적인 내용의 재료 요인이 있는 종목군들, 테슬라의 주식 분할에 관련된 2차전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에서의 하방 경직성, 거기에 시가총액 5조 7천억까지 올라선 한국항공우주의 6월 15일 누리호 발사 관련된 내용,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만 그래야 오늘 같은 날도 변동성 종목, 한일사료 같은 종목에서 교육의 기준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만 내일 기준에서 보다 힘찬 그런 불교등 종목 잡아내셔야 되는 만큼 오늘도 50분 동안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종목별로의 핵심 포인트 잡아드리고요. 교육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직접적으로 보셔야 될 주도주, 그 주도주를 전부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0분 동안 저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버거워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5월달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조정의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20일 그리고 5월 20일 날 바닥을 찍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조정이 나올 때 5월 9일에도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5월 21일. 그러니까 5월 21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주알투 아카데미 기준에서 금요일까지의 미국 증시 폭락을 했습니다만 유럽이나 일본은 5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오히려 강세를 쪘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 유럽이나 일본은 강세, 그리고 국내 증시의 경우는 하방 경직성을 잡고 있는 그 디커플링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24일도 마찬가지예요. 20일 날 바닥 찍고 5월 24일의 경우에도 미국 증시까지도 탄력적인 반등으로. 그래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미국 증시는 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것이며 유럽이나 일본은 왜 가격 반발력이 나와서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진다면 3,000포인트 수준까지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느냐. 오늘은 뭐 일본 증시도 조정을 받았고 또 유럽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미국 선물도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정점 찍고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이 시장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CPI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결국은 CPI가 또다시 고점을 넘기고 시장 예상치를 넘겼죠. 근데 그 수준이 사실은 또 뭐 어마어마한 예측 범위를 넘어선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잡겠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 물가만 지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 물가만 지속적으로 오른다. 뭐 예를 들면 남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럼 굉장히 버거워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되고. 근데 미국에 그러면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미국 달러 강세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고 미국 쪽에서의 문제가 더 큰 부분인데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한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표출되거나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의 기준도 전체적으로 선진 시장의 금리를 놓고 보셨을 때 영국이 4번이나 올렸는데 1%예요.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강하게 빅스텝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역시 1%입니다. 그럼 이번에 6월 14일, 15일 현지 시간 기준에 FOMC 회의가 있고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50bp 올릴 것을 예상하니까 1.5. 그 다음에 또 50bp를 또 올린다. 그러면 2.0. 그 다음에 또 50bp를 올린다 했을 때 2.5입니다. 그 2.5가 2018년도 12월 말에 금리란 말이에요. 그럼 2018년도 12월 달에 금리 2.5%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기준의 시장이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과정의 랠리였지 꺾여져 내려가던 폭락의 기준이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선진 시장의 금리가 바닥 금리이기 때문에 빅스텝을 밟더라도 버거운 부분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게 뭐예요? 원천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게 뭡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게 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좀 줄여주고 그 유동성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경기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월급도 오르고 소비도 늘고 계속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물가가 너무 가파르지 않게끔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줄여줘서 조정을 해준다. 그 역할이 순환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근데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오른 거는 작년에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당선인,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안정이 아니라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또 어마어마한 자금을 뿌렸죠. 선거 공약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때 금리를 사실 못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또 어쩔 수 없이 자금을 뿌려서 경기를 좀 안정화시키려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지금 경기에 호황세를 누릴 수 있는 업종부 내에서는 성장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쪽은 금리 인상 대비해서 성장성이 둔화돼 있거나 오히려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 빈의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에서의 미국의 정책은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만큼 물가를 좀 빠르게 잡아야 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고 그 물가가 이제 기름을 끼얹듯이 1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거죠. 그리고 3월에 금리를 올려서 잡힐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유가의 자연스러운 고공행진과 함께 물가가 안정화를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뭐 심각한 수준이니까 지수의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원천적인 부분을 따지면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의 지표가 좋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은 항상 랠리의 기준이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리고 그 이상의 범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내리던 시점 2007년 9월에서부터 리먼 터지고 나서 제로금리까지 가는 시점. 그때 시장은 뭐 폭락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2015년 12월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그 시점. 그 시점엔 또다시 폭등 랠리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기준이죠. 지금은 이제 엇박자의 흐름이 나오는데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은 제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또 지수 조금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금리를 올리면 국채 가격은 하락을 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예전에 2013년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2014년도에 실제
테이퍼링을 단행했을 때 그때 이미 금리 올리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3% 10년 만기 수익률이. 그럼 이때 시장은 어땠냐? 멀쩡하게 상승 랠리였죠.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해서 금리를 올리던 시점에 역시 10년 말기물은 3%. 이때는 어땠어요? 랠리였죠.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코로나19까지 터져서 다시 제로금리까지 낮춰졌을 때에는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장기물은 특히. 그래서 지금의 위치가 그렇게 버거운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가파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그런 뭐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달러 인덱스 부분이 안전자산이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거, 달러 지수가 오르는 게 안전자산의 선호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아니, 전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발 악재죠, 지금. 미국발 악재잖아요. 그럼 달러가 약세를 띄어야죠. 미국발 악재라면 달러가 약세를 띄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는 지금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원달러 환율도. 달러 인덱스가 엔화 대비해서 엄청난 강세인 거지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그렇게 엄청난 강세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아니죠. 이때는 달러도 약세,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의 강세. 저럴 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유가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유가 부분도 지금의 유가가 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표가 개선되면서 수요에 의한 지표가 개선된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좋다. 그 수요에 의한 강세.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추가 강세가 요만큼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 고점을 넘기는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물가를 못 잡고 있는데 유가가 계속 위에 놓여져 있으니 또 경기 지표가 1월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1월 말 이후 그리고 3월 금리 인상 이후 그 이후에 지표는 당연히 최소 2, 3개월 이상 둔화된다 그랬죠.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거예요. 그럼 둔화됐을 때 여기도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강세를 띠다 보니 물가를 못 잡는구나.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큰 문제가 발생된 그런 상황까지는 일단 아니고요. 결국은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에이 그래 일단은 유가라도 잡자 물가라도 잡아야겠다. 사우디 방문 일정을 발표를 하죠.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으려는 움직임. 그것에 대한 또 화답으로 오펙 플러스에서는 증산을 결정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한 그 노력 결실물이 나온다면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안정화가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지금 지표가 긍정적이어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된다면은 이게 이제 미국 쪽에 예정돼 있던 신용등급 강등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 아시다시피 리먼 브러스.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가 700bp, 7%의 이자를 줘야만 발행이 성공될 정도로.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조금씩 불안정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48bp까지 형성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뭐 이 당시에 문제를 불거뜨렸을 때 기준을 잡는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지금 100bp 미만이니까 1%의 이자도 안 줘요. 0.5% 미만의 이자를 가지고 5년 만기 외평채 발행에 성공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실상 지표의 기준에서는 뭐 매일매일 나오는 지표들에 대해서 뭐 CPI라든가 또 이번 주에 PPI가 나옵니다만 생산자 물가지수 나옵니다만 너무 그걸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FOMC 회의에 이 일정 범위까지 또 여기까지도 금리를 50bp씩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 번 다 올렸을 때 얼마? 1.5%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1%니까 얼마? 2.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언제? 2018년 12월 달에 형성돼 있던 금리 수준이다.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은 강세를 떴었는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공포감,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왔다. 근데 그건 빠르게 개선되고 빠르게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미국 증시의 흐름은 조금 더 많이 밀렸을까?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당시에 조정의 이 기준은 뭐냐면 2015년도 12월에 금리를 올립니다. 2015년도 12월. 9년 6개월 만에 올린 거야. 9년 6개월 만에. 그러니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 불안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렇게 해서 조정이 나온 게 15%였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밀려서 20.93. 지금 이 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 밀려 내려온 이유. 아니 여기서부터 100% 이상 주가가 더 올라왔어요. 시장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조정이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전에 금리 인상 이후에 2달 동안의 조정. 그게 3월 이후에 2달 동안의 조정. 언제? 5월까지의 조정. 그 바닥 인식은 잡힐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루 등락 범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확장되던 시점 4%, 5% 수준까지. 근데 그 저점을 안 깨고 내려갔어요. 희한하게. 악재의 무게감은 더 커져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거는요. 미국은 3월 저점을 이탈했어요. 미국은.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8위에 있던 엔비디아가 11위로 밀려버렸어요. 8위에 있던 엔비디아가 11위로 밀렸는데 어쨌건 이 흐름 속에서 기업들의 조정이 확대돼 버렸다. 그거는 금리를 인상해서 계속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 그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범위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의 특히 나스닥의 조정이 넷플릭스, 또 테슬라, 아마존, 월마트, 스냅, 엔비디아까지 거치는 과정 속에서 4월 20일부터 5월 20일 바닥을 찍었고 그러고 나서 11%의 반등을 줬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히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 근데 저점을 안 깼다는 거. 그거만 꼭 기억하십시오. 저점을 안 깼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일단은 모든 걸 다 그냥 버리고 사우디로 가서 그러면 한번 물가를 잡아보겠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지금 행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와 아시아, 유럽 또 우리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미국 증시의 지금 변동 폭이 확대돼 있을 뿐이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돼 있지는 않아요. 다우지수가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가 1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사실상 요만큼입니다. 지금 1월 이후에 2, 3, 4, 5, 6 어마어마한 악재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실질 저점은 요 정도 더 내려온 거예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요 정도 더 내려오고 요 정도. 그리고 5월 저점을 안 깼어요. 기업 실적 그 저점을. 물론 나스닥은 원체 올라온 게 많아서 많이 미끄러졌지만요.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3월 저점을 안 깨요. 요 위에 있습니다. 요렇게. 일본은요. 일본 대단하죠. 1월 저점 대비해서 이만큼까지 올려다 놓고 요 고점 대비로 한다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수준까지 돌려놓고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가증권의 월봉 차트인데 굉장히 버거운 위치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이렇게 돌릴 때 여기까지 못 오르고 지금 다시 밀린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저점은 이탈됐지만 1월에 이 저점을 안 깨고 내려가고 있다. 1월에 이 저점을 지금의 그 공포감은 어마어마한데 1월에 저점은 안 깨고 내려가고 요거를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공포감이 앞서고 시장이 다 밀리고 무슨 800개 종목이 코스피에서 밀리고 880개 오른 종목이 두 군데 합쳐서 양시장 합쳐서 120개 종목이 안 돼요. 그게 다 빠진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채널 돌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함부로 아이고 뭐 오만전자 되나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 하이닉스가 거봐 10만 원 깨졌잖아 LG전자 10만 원 깨졌잖아 그런 얘기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듣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 따로 종목 따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미끄러지니까 지수가 밀린 겁니다. 하이닉스가 미끄러지니까 지수가 밀려요. 지수가 많이 밀리니까 2,400개 종목에서 120개도 안 되는 종목만 살짝 오르고 나머지는 전부 조정입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삼성전자가 1,000원당 삼성전자 1,000원당 얼마요? 시장 지수는 8포인트 밀립니다.
하이닉스 1,000원당 시장 지수는 1포인트가 등락이 나와요. 근데 무책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주가가 빠진다 해버리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종목에. 그러면 지수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명확하게 다 파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끝났습니다. 다 파세요. 그리고 현금 비중 가지고 가시면서 그냥 관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이고 삼성전자, 오만전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종목은 다른 걸 사라 그래요? 그건 아닌 거죠. 시장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집니다. 당연히 시장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죠. 그중에 누가 더 빠질 거며 덜 빠질 거며 오를 때 누가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실적주입니다. 일단 어찌됐건 테슬라의 주식 분할의 영향 때문인지 오늘 일단은 두 종목 상당히 강하게 방어가 된 거예요. 그죠? 아쉬운 거는 LG화학도 좀 방어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이 종목군들 거기다가 화물연대 파업 이 기준의 자동차주가 또 추풍낙엽으로 LG화학도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 동그라미 쳐드리는 종목군들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식으로 상상을 초월하느냐? 222조 작년 10월 예측치입니다. 이게. 작년 10월 예측치가 222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기준에 255조예요. 왜 그래요? 경기가 안 좋다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인플레이션과는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갔어. 그럼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죠. 라면값 올라갔어. 라면 파는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겠죠. 영업이익도 올라가겠죠. 영업이익률이 제한적일 뿐이고 원재료 비용이 똑같이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니까 순이익이 제한적일 뿐이겠죠. 거기에 그마저도 이렇게 올라가는 영업이익 상승 폭에 연동되는 기업이 말씀드린 IT, 자동차, LG화학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되는 업종군은 그냥 횡보 내지는 하락의 기준. 그럼 누굴 사야 돼요? 누굴 사야 돼요? 누굴 사야 되기는 지금 시가총액 97조에 1조 영업이익 내는 애를 살 거예요. 72조에 16조 영업이익 내는 애를 살 거예요. 당연히 하이닉스죠. 6천억 1조 이런 종목을 살 거예요? 아니면 3조 7천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LG화학 거기에 플러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4%를 갖고 있는 LG화학을 사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 이 종목군들이 무슨 철강, 조선, 통신 이쪽 또 금융지주사 그런 쪽의 실적 부분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새로운 정부, 미국의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서 친환경적인 전기차 이런 부분에 성장성이 부각된 실적이잖아요. 그럼 이 종목군들이 주력주로서의 흐름을 가져간다. 그 포트를 채워놓고 오늘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그 포트를 채워놓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이슈 범위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시장이 닥해졌는데 저 종목 갖고 대박 났습니다. 그러면 윤정은 나쁜 사람인 거지. 지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1% 오른 게 딱 하나뿐이 없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이. 그런데 거기서 와 오늘 상한가 대박 나셨죠. 그럼 그게 나쁜 사람이지. 지금의 기준에서는요. 249개 사로 줄어들었어요. 1조 미만이. 그래도 25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250개 종목에서의 흐름을 잘 보시고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있던 누구요? 오늘 같은 경우에 어디가 있어요? 쭉 보시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 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프리미엄이 있든 없든. 그리고 여기 지금 없지만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이런 쪽에 보합. 상대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손바뀜이 나오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소형주의 기준은 사료주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거래대금이 그나마 수반돼 있는 쪽의 종목군들을 그나마도 들여다볼 수 있다. 자 보시면요. 6월 7일이에요. 화요일. 화요일 기준에 한국항공우주가 10% 움직였죠. 오늘 기준에 한국항공우주 3% 등락이 나왔어요. OCI 하나솔루션 막판에 눌리긴 했지만은 시장 대비 방어력. 그러다 보니까 노토스의 6연속 상한가라든가 KG ETS의 지난주 내내 4거래일 동안에 폭발적인 시세의 흐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기준이 오늘 10만 원이 이탈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하이닉스 또 삼성전기도 15만 원이 재차 이탈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의 강세의 흐름을 이런 LG화학에서의 강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노토스든 청담글로벌이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들을 같이 가져가자는 거예요. 같이.
6월 8일에도 설정을 해드리고 또 주말 방송에서 주알트 스페셜에서 월요일장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또 한국항공우주 전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기아, LG화학 그 종목군들에서의 흐름이 뒷받침돼야 돼요. 응? 에코프로 BM 장중 고점의 기준이 한국항공우주 장중 고점의 기준입니다. 이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작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감당이 안 돼 사실은. 다만 여러분들이 교육만 제대로 받으신다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매를 왜 못 잡아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나도 아까 조금 전에 봤던 히든 종목 5종목? 와 거기서 변동성이 확장되는 그런 한국항공우주 막 10%씩 올라오는 이 수익 범위가 나와? 와 OCI에서 하루에 18%씩 움직임이 나와? 야 그러다 보니까 한일사료에서 27%? 야 그러다 보니까 노터스의 6연상? 아 그런 부분은 내 스스로 교육받고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 오늘 시장 어렵죠? 여러분들께 큰 선물 하나 드립니다.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주린이가 보셔야 될 주식 기초 도서 한 권 선착순 100명 드립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보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던, 그러니까 주말 스페셜 방송에 또 오픈해드렸죠. 그러니까 지난주 7일과 8일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방송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22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추가 교육해드리고,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오늘도 22시 30분부터 추가 교육 받으셔야죠. 주말 내내 공포감 갖고 가셨잖아요. 일요일 날 저녁에 9시 20분부터 새벽 1시 20분까지 4시간을 교육을 해드렸어요. 시황 1시간 30분 이상, 그리고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시가총액 2조 5천억 3조를 넘기는 그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교육을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이름도 다 적어드렸어. 이거 뭐 보면 다 아는 종목이지. 그렇게 해서 9일 날 올려드린 종목에서의 변동성도 크게 나왔고, 그때는 뭐 KG그룹 쭉 올려드렸으니까. 그리고 현대로템의 어마어마한 또 시세. 그리고 13일 날 개장 전에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해서 결국은 기아. 기아 어떻게 했어요? 사실 이 거래량이 수반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이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도 사실은 제한적이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에코프로 BM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되지 않았어도 거래량 5MA, 20MA 넘기고 양봉이었던 게 에코프로 BM, 하나이노텍, LG이노텍,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시가총액 5조 7천억, 시가총액 8조 수준, 시가총액 9조 수준, 시가총액 코스닥 1위 11조 수준, 시가총액 32조 원대의 이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엉뚱한 종목 들여다보시지 않고 이 종목군들만 들여다보셨다면 오늘 기준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고요. 앞전의 흐름에서의 누적 범위도 기아 같은 경우 3월 저점 대비 28% 올랐다가 눌린 거예요. 지금 20% 수준에 놓여져 있어요. 남들은 신저가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기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체 저평가 상태의 기준이라서 그래요. 원체. 응? 그 흐름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잡아드렸어요.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그리고 지금의 위치가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월봉 기준에서 밀린 게 없다. 새벽령이 뜨고 난 이후에 그랬으면 월봉 기준에 밀린 게 없다. 전체 월봉 기준에서 야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종목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실적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명심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기준에서 기아가 다소 눌려버렸지만은 예? 전체적인 추이 추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샛별형이 뜨고 난 이후의 흐름에 있어서 요 바닥을 그러니까 8만 원, 7만 9천 원 요 라인을 이탈할 거냐. 시장의 영향 때문에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시가총액 10이에요. 지수 따로 보고 얘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는 저평가 종목.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드시다면서요. 근데 왜 프리미엄 종목을 자꾸 사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도 사실은 프리미엄 종목이에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 이 종목도 오늘 50만 주가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바닥에서부터 이게 뭐예요? 대주주가 주가 조작이 아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였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거고 그렇다고 지금 저평가냐 했을 때 저평가는 아니고 다만 추세적인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에 또 전체 시장의 기준 시장이 강할 거로 윤정도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한 시장의 흐름에서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이 있다. 시장이 강해지면 기관들의 수급,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봉의 상승익대 확인형이 형성이 됐고 일봉상으로 상승익대 확인형의 그 이후의 흐름,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돼 있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MA, 20MA의 거래를 넘겼습니다. 이게 일봉, 주봉, 월봉 다 똑같다 그랬어요. 5MA, 20MA라는 건 5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 그게 주봉이면 5주, 20주. 그 이동 평균의 거래량을 넘기고의 흐름이에요. 양봉인데도 여기 밑에 음봉인 이유가 종가가 요 날보다 조금 밀려 있기 때문에 약보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오늘 같은 장에 시가총액 코스닥 1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흐름이. 시장 조금만 안정을 타면은 이런 데서 본격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바닥 대비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와, 윤정도 얘기 맞다나. 기아, 에코프로, BM, 또 이게 뭐예요? LG, 이노텍,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이 5 종목만 그냥 내 포트에 딱 채워놨어도 지금 무슨 손실이야. 계좌가 시뻘겋지요. 3월 바닥 대비 28%, 에코프로 BM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와 있고 LG노텍이 지금 밀렸어요. 하나솔루션 최근 최강세죠. 거기에 한국항공우주 날라다니고 있어. 날라다니고 있어. 결론적으로 LG노텍 순이익 1,000억에서 1조 얼마? 500억까지 10배 순이익의 증가. 어떻게 할 겁니까? 10배의 순이익의 증가. 그 흐름을 그대로 메이저들은 인정을 하고 수급 범위가 강화되면서 주가의 흐름을 견인한 거예요. 아쉽게도 이때 샛별형의 기준을 기대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꼬리를 달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봉이 이렇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오늘 시장이 어려우니까 종가가 밑에 내려가 있죠. 장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돌려놨어요. 장중에. 주간 단위 4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실적 어떻다고요? 저평가. 주가는요. 월봉상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주봉상에도 올라와 있는데도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왜? 실적이 순이익이 10배 증가해서 2019년 1,000억 대비 1조 500억. 주가는요. 10배가 안 올라왔죠. 편입의 설정 범위란 말이에요. 전부. 야, 내가 이렇게 큰 종목 사서 언제 원금 회복하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계좌가 계속 시퍼래지는 거예요.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시가총액은 요만해. 회사 이름은 들어도 다시 봐야 돼. 뭐 어느 회사인지 이름도 잘 몰라. 거기다 거래대금 없어.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을 때가 특히 방송에서 주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와 대박 나셨죠? 막 이러면서 막 매수 사인 나가고 그럴 때. 방송에서 언제 금융당국이 매도 사인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실상. 잘못 알고 있는 거지. 23년 주식했다 그랬죠. 23년 방송했다 그랬잖아요. 주식 35년 하고. 그 23년 동안의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변천사가 있었겠어요. 시가총액 소형 테마주들은 방송 갖고 나오지도 못하겠어요. 금융당국이. 응? 언제부터 매도 사인이 있어.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긍정적인 종목에 대해서 증권사의 보고서 내용처럼 이 실적이면 이 정도 수준의 가격 변동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증권사는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죠.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는 넣더라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메이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급의 변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흐름을 함께 잡아드리는 게
방송 나오는 전문가의 역할인 거예요. 이거 뭐 이만큼 갈 겁니다라는 기준보다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멀쩡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의 분석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강세의 흐름이 주봉상으로 버겁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 거래가 2주 연속 수반되면서의 강세는 최근에 없었다는 거죠. 거래가 2주 연속 수반되면서의 강세는 이때 이후에 처음으로 그리고 저 때도 고점을 찍었지만 이제는 수급이 뒷받침되는 그 흐름 속에서의 강세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버거우시다면 이 수급 범위까지 함께 보시라고 그랬어요. 응? 수급 범위까지. 매집의 기준, 그 매집의 기준에서 설정되는 범위 1억 9천 1천만 주. 1억 9천 100만 주 죄송합니다. 1억 9천 100만 주짜리의 종목의 5.5%. 매집이 그럼 얼마야? 2.8%. 매집 평균 단가 얼마야? 3만 6천 원. 그 3만 6천 원 대비 20% 30%를 들어올릴 수 있다. 그래야만 그들이 차익 실현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이론적인 부분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응? 내일은 뭐 눌리면 얼마에 잡으시고 내일 눌리고 어떻게 얼마에 눌릴 줄 알아? 미국 장이 갑자기 탁 돌려줘서 갭상승이 나올지 미끄러질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노란톡에 오셔서 24시간 함께 하시고 교육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소형주, 잡주, 테마주 이 합수부 생겼잖아. 싹 쓸어갑니다.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된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실 생각을 하세요. 한국항공우주 시가총액 순위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제일 작아 이 중에서. 얼만데? 5조 7천억. 이게 원금 회복 될까요? 1월 달에 3만 원대였어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매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한 수급, 그러한 흐름이 정책적인 기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12월 13일 이후에 12월 21일일 거예요. 응? 매집 금액 규모 4위, 매집률 1위. 9,700만 주짜리인데 1,200만 주 이상이 매수가 됐어요. 6월 15일에 누리호 발사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폴란드의 무기 수출 관련된 협상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우주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방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기서부터 작년 12월부터 새로운 정부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거래를 수반하고의 초강세 지금도 이게 버겁다? 그러시면 연봉으로 보라 그랬죠. 연봉. 일주 월봉이 아닌 연간 단위의 봉.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종목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이 멀쩡하게 크게 제대로 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셔야 돼요. 방송 정화하는 건 단어를 정화하는 게 아니라 종목 자체를 정화해야지. 응? 소형주, 잡주, 요거 뒷화면에 한일사료의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리스크 관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비중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금 회복에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방금 보여드린 그 종목분들의 불기둥이면 어떻고 상한가면 어떻고 뭐 앞으로 그럼 주도주로 할게. 주도주는 좀 단어가 괜찮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이걸 방송에서 적합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럼 다 같이 공부해야 돼요. 스텝도 공부해야 되고 출연자도 공부해야 되고 시청자분들도 공부하셔야 되고 방송에서 이거 사라 그래 샀어요. 수익 좀 나보셨어요? 그런 거 가지고? 제대로 된 종목 제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방법, 참여하셔서 하루 종일 함께 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요. 변동성 종목은 좀 빠르게 끊어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용 종목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 가벼움이 나오겠죠. 근데 뭐 지난주에는 예를 들어서 KG ETS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뭐 변동성이 좀 확대됐었어요. 거기는 이제 시가총액이 뭐 6천억, 7천억 정도 했는데 최근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진짜 극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윤정두가 이거를 이거 내일 되면요, 이거 매수하시고 점상인데 내일 뭘 어떻게 매수하나, 그런 말장난은 하기 싫고요. 여러분들도 그거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럼 요 종목군들을 설정해드린 이유는 시장에서 가장 지금 핫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내용 범위는 좀 아시라는 내용이고, 가급적이면 직장 다니시거나 또 혹은 자영업 하시거나 매매가 내가 수월치 않은 분들, 지금 시청자분들은 매매가 수월치 않죠.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변동성의 범위가 좀 많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200% 무상증자 이후에 시가총액이 대바닥으로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순식간에 이슈 하나 가지고 이제 3거래일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만, 리스크 관리 분명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그나마도 뭐 예를 들면 한일사료의 기준인데, 왜 그나마 한일사료라는 표현을 드리냐면, 한일사료 같은 경우 27일에도 5월 27일에도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다른 게 아니라 뭐 그들 중에 낫다, 상한가 간 종목 중에 낫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이 한일사료의 경우는 오늘 거래대금 2위로 끝났습니다. 아니 시가총액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4천만 주가 채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종가의 기준이 4천억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근데 거래대금이 5천억을 넘겨요. 사실은 금융당국이 불법이라고 한 고빈도 거래란 말이야. 그럼 방송에 사실은 적합치 않아.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제재 범위가 없으니까 다 같이 막 보여드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추천해줘야 돼. 그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매매가 원활치 못하면 못 들여다본다. 왜? 비이성적이잖아요. 뭐가? 아니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거래대금이 오늘 5천억을 넘겨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비이성적인 흐름이구나.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되겠구나.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는 내용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을 써놓습니다. 1,500억 이상이 돼야 전체 거래대금 치상에 놓여진다. 1,500억의 거래대금이 장 끝나고 설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에서 이동평균선이 확장이 되고 거래가 수반될 때, 그러면 10% 또 20% 거래량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설정이 되고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된다면 그때 시그널대로, 배운 대로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이 나옵니다. 그 기준대로. 그 거래의 기준이 얼마? 1,500억 이상이 거래대금 나와야 된다. 그래야 전체 상장 주식수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게 상한가예요. 상한가에서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 2% 빌리면 전량 차익 실현. 이게 5월 27일 날 교육 내용입니다. 5월 27일 날. 그리고 나서 6월 13일이란 말이에요. 6월 13일. 2% 움직일 때 거래대금은 아직까지는 60억분이 안 돼요. 근데 8% 움직일 때가 거래대금 1,500억에 맞는 그 흐름이 나옵니다. 1,500억에 9시 만에 20% 얼마? 300억이 실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307억 실리고 8% 얼마? 8,900원. 이게 얼마 올라갑니까? 1,550원까지 갑니다. 1,550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걸 뭐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자료 받으시고 여기서 편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교육받으시고 눌려져 있을 때의 흐름에서 내가 공격적이라면 제 편입의 기준은 어떻게 잡힐지를 들여다보시고 대처하라는 거예요. VI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까지. 오늘 기준에서 오른 섹터는 요것뿐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사료 관련주들 대장 형식으로 한일사료, 신성홀딩스. 신성홀딩스는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고 여기는요 거래 대금이 일단 터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장 마감에 거래 대금이 얼마?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액 4천억짜리가 순위에도 없는 친구가 거래 대금 2위로 끝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씁쓸한 거예요. 지금부터 더더욱. 왜? 합수부가 생기기 전에는 뭐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종목이었죠. 일반적으로. 근데 합수부 생겼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변동이 나올지 몰라요. 굉장히 주의하시고 앞서 보여드린 어떤 거? 지금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실적을 바탕으로 한 성장주들, 또 이슈가 있는 정책주들, 실질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그렇게 대처하시고요. 이런 종목은 철저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차익 실현 범위를 꼭 가져가십시오. 저 자료는 여러분들께 그대로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캔들에 대한 범위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십시오. 이 캔들 자료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 선착순 100명께 그대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내일의 기준 거래량 얼마 될까요? 오늘 터진 거래량의 80% 수준, 5천만 주 수준이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 5천만 주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개별 매매, 변동성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자, 이제 내일장 공략주, 히든 종목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짧게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내일장 뭐 개장 전에 들여다보셔야 될 주도주라고 나중에 이름 바꿔드릴게. 주도주, 응? 주도주 따라잡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이제 따라잡으셔야 되는데 뭐 잘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떻게 됐어요?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하이닉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시가총액 3위의 하이닉스. 두 번째 종목 LG 화학입니다. 야, 이거 갖고 원금 회복되느냐? 아니야. 이 종목이요. 3월 저점 대비 34%.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4월 27일 저점 대비 32% 올라왔어요. 4월 27일 대비. 하이닉스 아직도 작년 10월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이건 뭐예요? 삼성전기. 실적은 사상 최대치 실적. 계속 작년에 영업이익 1조 넘기고 올해 순이익 1조 넘기고. 근데 52주 신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얘는요. 2년 만에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이는데 PER 4배 수준. 거기에 미국의 정책에 기인하는 종목이죠. OCI죠. OCI. 삼성전기.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의 시가총액 2조 4천억인데 지금 폴란드와 3조 수주 계약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노르웨이하고 2조 수주 계약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추세 매매나 이런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또 화요일에도 또 토요일에 스페셜 강의에서도 22시 30분에 유튜브에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때 들어오시면 아주 자세히 깊이 있게 또 유튜브에 이미 동영상 40분짜리가 무료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 교육 받으시고 공부하시고 지금 이렇게 설정해드린 종목군들 하이닉스의 지금 실적의 범위에 대한 말도 안 돼. 지금 5.4배까지 밀려 있어요. PER이. 응? 말도 안 되는 지금 저평가 상태. 누구를 살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 그다음에 주도업종군의 기준에 누구요? LG화학. 여전히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로 LG화학의 기준. 물적 분할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또 지금 자산 재평가 또 주가 재평가 이 부분에 LG화학의 기준. 아시겠죠? 그 다음 뭐라고요? 삼성전기. 그 다음 종목 뭐예요? 지금 준비한 건 많은데 아쉽게도 못 해드리고 있어요. 삼성전기, OCI, 현대로템까지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두였습니다.